데이터독 잘 쓸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는 이성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이만큼 LLM 모니터링 하는 게 정말 여러분들의 좀 페인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LLM 옵서버빌리티, LLM 거짓말을 잡아내는 세션을 진행할 텐데 단순하게 벤더 세션이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LLM 어플리케이션 커버리지는 어떻게 되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 프롬프트의 퀄리티는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같이 고민하면서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LLM 서비스 모니터링이 왜 어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퀄리티를 높일 수 있지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그래도 데이터독 소개 짧게만 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데이터독 소개는 정말 짧게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데이터독을 모니터링 툴로만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모니터링뿐만이 아니라 개발 단계에서 정적 검사라든지 QA 단계에서 시나리오 테스트, 그리고 배포 단계의 CI/CD의 풀 가시성을 제공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비용 최적화, 보안, UX와 BI 데이터까지 한 곳에서 수집해서 협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여러 팀들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협업하자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LLM 서비스 모니터링 하는 게 왜 어려운지부터 저희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고객사 나가게 되면 LLM 어떻게 이제 빌드 하시는데 고민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면 일단 테크스택을 어떤 거 써야 될지부터가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만큼 기존에 사용하시는 테크스택 외에도 이제 고민해야 될 테크스택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인프라, 여기 계신 분들은 AWS 위주로 쓰실 테니까 뭐 EKS나 뉴런이나 GPU나 뭐 당연히 추가로 모니터링 해야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벡터 DB들, 뭐 VBAC나 뭐 밀버스나 파인코, 더 나아가서 엘라스서치 같은 추가적인 텍스트들을 또 연동을 하실 거예요. 그 외에도 모델 서빙을 위해서 뭐 세이지메이커, 그리고 모델 관리를 위해서 베드락,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해서 랭체인까지 다양한 텍스트들을 또 추가로 모니터링 하셔야 되는데, 더 추가로 여기 있는 게 다가 아니라 계속 추가되고 있고 기존에 있던 것들도 업그레이드 되면서 순위가 또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테크 스택을 사용할지부터 복잡해서 모니터링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테크 스택을 고르고 나더라도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백엔드, 프론트 이렇게 모니터링만 하면 끝났는데, 이제는 LLM 서비스 자체를 또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사용자가 질문을 할 거고요. 그러면 사용자가 의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양한 렉 단계를 거쳐서 최종 프롬프트를 구성하기까지 여러 단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디서 에러가 발생하는지, 어디서 지연 현상이 발생하는지 알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기존 대비 추가적으로 상태까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어플리케이션 상태를 추가로 수집해서 분석을 해야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다일까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올리고 나면 이제 퀄리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이 겪어보셨을 텐데, 저희 챗봇에 원래 단순하게 질문하고 답변을 얻으려고 했는데 점점 답변을 이상하게 해요. 그래서 질문이 점점 길어집니다. 이전 메시지는 무시해주고 자료 없는 거는 주지 말고 출처도 ABC인 것만 말해줘. 그냥 답 하나 얻고 싶었는데 점점 질문이 길어지고 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응답의 퀄리티를 유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떻게 고도해야 할지 저희 같이 잠시 후에 이야기해 볼 거고요. 또 헬루시네이션, 오늘 메인 주제였죠. 이거 빼고 이야기가 좀 힘들어요. 요거 정말 유명한 어떻게 보면 헬루시네이션 사례 중에 하나인데, 세종대왕 맥북 던진 사건. 네, 조선왕족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진 사건에 대해서 알려줘 했더니 세종대왕이 분노해서 맥북 프로, 하필이면 프로를 던졌어요. 이를 던지는 이런 것들을 답변하는데, 차라리 이렇게 말도 안 되면 헬루시네이션 금방 잡습니다. 근데 반품 비용이 예를 들어서 뭐 2,000원인데 5,000원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사용자는 기분이 나빠요. 일단 왜 이리 비싸. 근데 그거를 내가 알아야지 고칠 텐데 이 헬루시네이션 발생했다는 것 자체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까지 해서 퀄리티를 높이고 나면 또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여기 챗봇 서비스 운영해 보시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챗봇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온갖 질문을 하는데 SQL 인젝션 공격을 꼭 합니다.
그리고 어시스턴스 메시지나 안 그러면 질문들을 유도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걸 이끌어내요. 예를 들면 24년형 쉐보레 타오를 결국에는 1달러에 팔겠다고 딜을 만들어냅니다. 만약에 뭐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면 없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있다면 혹은 사용자가 저걸 믿어버린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안 이슈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요즘 LLM 재킹 너무 유행하고 있어요. 우리 AWS 키가 노출됐을 때, 크레덴셜 노출됐을 때 그 키 가지고 어, 베드락을 막 씁니다. 베드락을 막 쓰는데 내가 비용에 대해서 알람을 안 받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는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LLM 재킹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비용에 대해서도 실시간 알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자면 모니터링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테크 스택들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LLM 어플리케이션 성능도 봐야 되고요. 그거 외에도 품질 관리를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하고 나면 보안 이슈까지 봐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면 좋을지, 어떻게 고도에 나가면 좋을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알아보면서 데이터독을 통해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같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프라 모니터링, 어떻게 보면 정말 베이직이지만 필수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뭐 EKS를 운영 중이다. 그럼 아키텍처 알아야 될 거고요. 이 EKS의 상태 알아야 될 거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파드의 상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상태, 뭐 다양한 상태 알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클라우드 리소스들끼리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까지 알아야지 우리 인프라에 대해서 풀 가시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과 더불어서 뭐 네트워크 정보, 그리고 보안 정보, 설정 변경했던 내역들도 알면 너무 도움되겠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뭐 클라우드 와치가 됐든 다양한 다른 툴들을 통해서 이미 인프라 모니터링 당연히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데이터독을 쓰시게 되면 계정 연동만으로 아키텍처 자동으로 그려드릴 거고요. 연관관계 자동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에이전트 설치하신다면 어떻게 보면 로그, 트레이스, 네트워크, 프로세스 정보까지도 자동으로 수집을 해서 쉽게 인프라 가시성을 얻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인프라에 대해서는 가시성을 좀 확보를 했어요. 그럼 다음으로 아까 말했던 다양한 테크 스택들, 이거 연동해야죠, 당연히. 이거 연동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요즘 나오는 테크 스택들은 대부분 모니터링 엔드포인트 제공합니다. 뭐 프로메테우스 엔드포인트 제공해줘가지고 거기로 찌른 다음에 저장하고 원하시는 툴로 시각화하고 문제 없어요. 근데 이거 왜 굳이 강조하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테크 스택이 예를 들어서 벡터 DB가 순위도 계속 바뀌고 있고 우리 어플리케이션 특성에 맞는 벡터 DB가 또 다른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존에 만들었던 모니터링 툴을 또 바꾸기가 귀찮아가지고 혹은 저것도 만지면 내일인데 이래가지고 안 바꾸면 우리 어플리케이션이 느려지는데도 일단은 그대로 갑니다. 어떻게 보면 앞뒤가 좀 바뀌었죠. 근데 데이터독 같은 경우는 850개가 넘는 플러그인들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AI 테크 스택들 데이터독에 연동해 주시게 되면 15개월 동안 저장해드리고 시각화해드리고 특이사항 알람 드리는 것까지 간단하게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러분들은 본업에 힘을 쓰시고 어플리케이션 고도화에 어떻게 보면 성능 최적화에 노력하시고 이런 모니터링은 데이터독에 조금 맡기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연동 작업을 끝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야죠. 흔히들 뭐 랭퓨즈가 됐든 다양한 트레이스 툴들 이미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툴들을 통해서 우리 LLM 과정, 이 요청이 프롬프트가 들어와서 툴 태스크, 뭐 그 외에 리트리벌 인베이딩 과정들에서 어디서 에러가 나고 병목이 발생하는지 아마 보시고 계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니터링하는 건 너무 필요하고요. 근데 데이터독이 권장하는 거는 엔드 투 엔드 모니터링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 작게 보이긴 하지만 성욱이라는 사용자가 실제 프론트에서 챗봇에 입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챗봇의 UX, UI에 입력을 하거나 답변을 받는 과정 중에 프론트에 에러는 없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요청을 받았던 백엔드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었는지,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LLM 체인에서는 레깅 단계에서 뭐 혹시 지연 현상이 있지는 않았는지, 에러가 없었는지 분석해 드리고요. 이런 것들을 이어서 보여드려요. 더 나아가서 비용에 대한 가시성도 같이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이왕이면 트레이스는 필수적으로 보시고 더 나아가서
사용자부터 백엔드, LLM 트레이스까지 엮어서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나올 퀄리티 점검할 때도 이 사용자를 따라가면서 왜 화가 났는지, 왜 뭔가 이 사용자가 뭔가 부정적인지 분석이 가능할 거거든요. 그래서 엔드 투 엔드로 분석하는 걸 권장드린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적어도 우리 모니터링을 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니터링 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퀄리티 점검해야죠. 퀄리티 점검하기 위해서 일단 저도 고객사에 갈 때 계속 물어봐요. 여러분들 퀄리티 점검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 제일 많이 보고 싶은가요? 여쭤보면 제일 많이 답해 주시는 부분이 적어도 답변 실패하는 거는 마킹해 놓고 보고 싶어요. 그리고 사용자가 왠지 모르겠는데 화난 사용자들, 왜 화가 났는지, 왜 부정적인지 좀 알고 싶어요. 그리고 토픽이랑 전혀 질문이랑 상관없는 답변이 나간 거, 이런 것들도 당연히 알고 싶고요. 그리고 한국 고객분들은 추가로 한글로 질문했는데 영어로 답하는 것도 알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주제별로, 토픽별로 그룹 지어서 어떤 군에서 답을 못하는 게 있구나를 알고 싶어 하세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라가스와 같은 이발리에이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뭐 질문과 답변을 받은 다음에 이 질문과 답변을 로그로 저장해 놓고 또 한 번 LLM 체인에 태우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왜냐?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이걸 구현하는 순간에 답변 나가는 게 느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 데이터 쌓은 다음에 체크하고 한 번 체크하고 그거 가지고 한 번에 개선하고 이런 사이클로 많이들 하시는데, 데이터독 같은 경우는 이 LLM 트레이스를 수집을 하면서 인풋과 아웃풋을 데이터독이 자체적으로 LLM 한 번 더 돌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답변 실패하진 않았는지, 부정적이진 않았는지, 주제에 적합한 건 맞는지, 언어는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준실시간으로 트레이스에 추가로 마킹을 해드려서 뭐 한 번의 작업이 아니라, 이발리에이션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준실시간으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이 퀄리티 좀 고도화하는 데 도움이 될지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안도 똑같습니다. 보안도 여쭤보면 제일 많이 보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젝션 공격. 인젝션 공격 제일 많이 보고 싶어 하고요. 특히 질문했는데 이 사용자가 보지 말아야 될 민감한 데이터가 리스폰스 되진 않았는지, 답변을 프롬프트를 구성한 다음에 답변 나갔는데 거기 민감 데이터가 있다. 이거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꼭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런 유해한 요청들을 보고 싶어 하는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대부분은 끝나고 나서 인풋과 아웃풋을 한 번씩 돌려요. 근데 그러면 민감 데이터가 노출된 이유고 대처하기에는 늦어버린 타이밍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독은 이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요청이 받았을 때 데이터독이 인풋과 아웃풋을 받아서 데이터독 SDK가 데이터독으로 이 요청을 던진 다음에 데이터독 플랫폼에서 한 번 더 돌립니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지원 없이 혹시나 보안적인 특이사항이 있는지 찾아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요. 이렇게 해서 우리 품질 관리를 했는데 하나 빠졌죠. 헬루시네이션. 이 환각현상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환각현상 잡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뭐 어떤 분들은 데이터셋을 하나 만듭니다. 뭐 FAQ나 뭐 정책 폴리시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은 데이터셋 하나 만들고 마지막에 답변 나갈 때 그 답변 여기다가 한 번 더 조회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도 방법을 택하세요. 지연되겠죠. 그래서 권장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 LLM 이 어플리케이션을 돌면서 뭐 어떻게 보면 리트리벌 하는 단계, 레깅 과정 중에서 리트리벌 할 때 뭐 문서가 됐든 지라가 됐든 뭐 그 외에 다양한 내가 링크해 놨던 그런 것들, 위키가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져올 때 맞는 데이터 가져왔을 거예요. 우리가 맞는 거 데이터 크롤링 하라고 해놨을 테니까. 그럼 맞는 데이터 가져왔고 그게 엠베딩 돼 있을 거고 그걸 리트리벌 해왔을 텐데 하필이면 최종 프롬프트 구성할 때 답변이 틀리게 나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독이 권장하는 방법은 이왕이면 우리 내 콘텍스트에 이미 답이 다 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답변 나갔을 때 요거를 데이터독 답변 받은 다음에 사스 플랫폼에서 한 번 더 답변과 렉 과정에 있는 이 답변이 틀리진 않은지, 환불이 3,000원인데 5,000원이라고 하지는 않았는지를 한 번 더 비교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헬루시네이션도 쉽게 탐지가 가능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뭐 어떤 방법이 됐던 결국에는 체인을 한 번 더 써야 될 텐데
뭐 요청을 한번 더 던지거나 다양한 방법을 쓰셔야 될 텐데 성능 저하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모니터링하고 디버깅하는 것까지는 좀 설명을 드렸어요. 에러 난 것까지는 잡을 수 있겠죠.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서비스 운영하시던 분들은 저게 다가 아닌데 이러실 거예요. 결국에는 요거 2개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 실험해야 됩니다. 모델 트레이닝 어떻게 보면 모델별로 성능이 뭐가 제일 좋은지, 내가 원하는 답변을 제일 잘 주는 모델은 어떤 모델이고 비용도 괜찮고 토큰도 덜 사용 비용도 괜찮고 어떻게 보면 시간도 짧아지는지 이 모델별 테스트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어시스턴스 메시지를 조금 수정한다거나 안 그러면 인풋 메시지 이런 거 조금 수정했을 때 안 그러면 설정이나 모델을 바꿨을 때 답변이 어떻게 나가는지 테스트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데이터독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엑스페리먼트라는 기능 같은 경우는 데이터독에서 들어온 인풋과 아웃풋 트레이스들 이런 트레이스들을 데이터셋으로 하나 만들거나 고객사에서 API로 데이터셋을 쏴주시면 그거 가지고 모델별로 테스트를 돌려드려요. 당연히 내가 얻고자 하는 답에 대한 그 퀄리티에 대한 그 표는 있어야 되겠죠. 이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값들을 입력해 놓고 나면 거기에 제일 근사치가 들어간 애들 이것들을 설정을 바꿔가면서 모델을 바꿔가면서 테스트하고 요 토픽군에는 요 데이터셋에는 요 모델이 제일 가성비가 좋구나 혹은 성능이 좋구나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물론 이 과정 중에는 뭐 템퍼레처 조정 뭔가 답변을 상세하게 주는 과정을 조절한다든지 같은 설정값도 바꿔가면서 테스트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셋 기반의 모델 테스트도 지원을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플레이그라운드 우리 사실 질문 트레이스들 들어오고 나면 이거 나왔던 메시지들 조금 고쳐가지고 답변 잘 나오는지 알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 하기 위해서는 트레이스들에서 뭐 어시스턴트 메시지, 인풋 메시지, 아웃풋 메시지 이것들 다 카피에다가 다른 툴들에 또 복사한 다음에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여러 가지 실험할 거예요. 메시지 바꿔서 실험하고 모델 바꿔서 실험하고 설정 바꿔서 실험할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면 또 복사해서 내가 원하는 데다가 넣고 그다음 배포하고 이 과정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독은 제일 장점 중에 하나가 이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트레이스가 들어왔다. 근데 나 이거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테스트 해보고 싶어. 그럼 플레이그라운드, 테스팅 플레이그라운드 딱 클릭해 주시면 기본 메시지들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설정이나 모델을 변경해 가면서 내가 원하는 답변 받는 게 맞는지 여러 가지로 테스트하고 밑에서 카피한 다음에 바로 배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의 워크플로우가 조금이라도 좀 쉬워질 수 있도록 도움 드린다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좀 표현을 좀 여러 가지를 설명드리느라 좀 말이 빨랐고 좀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정리 한번 해보자면 적어도 우리 LLM 모니터링 할 때 뭐 적어도 트레이스는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랭퀴즈든 다른 툴을 통해서라도 트레이스는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다. 뭐 만약에 우리는 조금 더 가시성이 필요하다. 엔드 투 엔드로 보세요. 사용자부터 백엔드, LLM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이걸 실행하고 있는 인프라와 테크 스택까지 한 판에 놓고 보셔야지만 진짜로 분석이 빨라집니다. 그게 아니면 서로 여기 괜찮은데요? 저기 괜찮은데요? 이 핑퐁만 길어져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LLM 비용 스파이크 튀는 거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스파이크 튀는 거, 성능 느려지는 거, 이 LLM 지표들에 대해서는 항상 어떻게든 알람 받을 수 있고 시각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기를 권장드려요. 더 나아가서는 LLM 서비스 품질 관리 그리고 헬리시네이션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뭐 라가스와 같은 이발리에이션 프레임워크를 뭐 주기적으로 돌린다든지 그게 아니라면 뭔가 질문과 답변을 잡아다가 LLM에 한 번 더 돌린다든지 등등 이런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독을 통해서 거의 준실시간으로 특이사항들을 탐지하고 어떤 토픽에서 그게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이 LLM 품질 관리할 수 있는 준비도 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보안 빼고는 이야기가 너무 힘듭니다. LLM의 제일 리스크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떻게 질문했을 때 프롬프트 인젝션에 성공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가 나가느냐, 표현됐느냐, 보여졌느냐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어플리케이션에만 고집하다 보면 정말로 중요 데이터가 리스폰스 값으로 나가는 최종 프롬프트에 포함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마스킹 처리할 수 있는 준비도 같이 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